안녕하세요, 정주희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미술관에 나와 있는데요. 흑백 사진계의 거장 민병헌 작가님 모시고 황홀지경에 대해서 또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새 시리즈를 작품을 출시를 하셨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신작이 나왔어요. 팬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래요? 네. 기쁘고 반갑나? 네, 그럼요. 매니아층 팬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간단히 또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니까 황홀지경을 아주 그냥 강조를 하시는데 황홀지경, 황홀해 죽겠다.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쑥스러운 건데 네. 이 전시장에서 보시다시피 그 캡션이 없잖아요. 네. 그 제목도 없고 그 전시 타이틀을 아까도 새 말씀하셨지만 그냥 새면 새, 바다면 바다, 하늘이면 하늘, 뭐 눈이면 눈. 그러니까 굉장히 직물적이죠. 그냥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그 이상을 제목을 던져주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황홀지경 이러면 이제 거기서 많은 또 이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하나, 나를 이렇게 과다하게 평가를 해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그런 쑥스러움이 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그럼에도 제 생각에는 포스코 미술관에서 좀 제대로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가님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진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암실이라는 어두운 공간이 나를 잊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공간이 작가님을 잊게 한 원동력이 되었는지가 궁금해요. 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젊고 어린 시절의 그 열등감 이런 거 때문에 암실이라는 공간이 그 일종의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도피처. 젊었을 때는 제가 암실 작업을 좋아했지만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내가 암실 작업이 재밌다고만 생각을 했지. 근데 점점 나이가 먹고 이 작업이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암실이라는 공간에 집착을 하게 됐나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암실이 특히 더 좋았던 거는 암실에 들어가 보셨는지 요즘은 암실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많죠. 근데 아주 옅은 그 붉은 기미의 등이 계속 일정하게 그 광선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켜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변하지 않는 그 어두운 상태의 그 지속적인 그 광선.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줬다는 거죠. 처음에 사진을 배우셨을 때 그 잘 나오는 날은 뭐 태양이 쨍쨍한 오후 2시 그리고 뭐 125분의 1초에 뭐 조리개를 팔을 맞춰놓고 찍어야 잘 나온다고 배우셨다고. 옛날엔 다 그랬죠. 네, 옛날에는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라고 대부분 배워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선명한 것보다 희미함을 선호하시게 되셨을까요? 딱 어떤 계기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어떤 한 순간에 뭐가 딱 되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건데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옛날에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미국 사진을 보니까 강한 햇살에 강한 풍광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강한 그림자가 비치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좋은 사진이라는 게 그런 쪽이 좋은 사진이라는 게 나오게 되지 않았나. 저 혼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아마추어 시절이지만 그걸 따라 했죠. 근데 따라 하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사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강한 광선이 아니라 촛불 하나 아주 미세한 등이라도 광선만 있으면 사진은 나오는 거잖아요. 단지 노출을 125분의 1초를 주느냐, 10분을 주느냐, 1분을 주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 광선의 양에 따라서일 뿐이지 강한 광선이든 약한 광선이든 사진은 빛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사진이라는 게 그렇게 강한 광선에만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강한 광선에서 125분의 1초의 조리개를 팔을 놓을 거면
촛불 하나를 희미하게 켜놓고 1분을 노출을 주면 사진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생각을 하다 보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서울 쪽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양평군의 그 서종면이라는 데로 작업실을 옮겼어요. 그 양수리 서종이라는 데가 그 남한강, 북한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 두물머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안개가 많이 낍니다. 근데 우리가 안개나 물안개에서 보면 그냥 눈으로 봐도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차에 제 작업실의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런 데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냥 평소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렇게 흐린 광선을 평소에 많이 보게 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점점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그런 과정이 이제 지나가니까 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작가님께서 그 양평군의 두물머리를 가지 않았거나 그 두물머리에서 물안개가 없었다면 이런 희미함을 안 쫓아갔을까요? 쫓아갔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극도로는 안 갔을 수 있죠. 극도로는. 네. 군산을 제가 간 지가 한 5, 6년 됐는데 군산 가서 제 사진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군산을 가면서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 내가 아무리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도 의지도 되게 중요하지만 환경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걸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섞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그 환경의 영향이 섞여져서 그런 것들이 점점 한쪽으로 이렇게 더 몰아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러면 군산으로 와서 작업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실까요? 그게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선이고 하나는 식물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군산이라는 데는 바닷가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는 집은 집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집인데 그 집이 굉장히 오래돼서 어두울 뿐이지 마당에 나가보면 굉장히 그 양을 느껴요. 서종에 있던 작업실은 좀 골짜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 자체가 되게 좀 항상 습기가 좀 많았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음이 느껴진다고 할까? 저는 어쨌든 좋은 작업을 하든 뭐 어떤 작업을 하든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작업을 하는 데에는 양평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기가 느껴진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한테 긴장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들면서 약간 이렇게 뭔가 뒤에서 이렇게 뒷덜미를 뭔가 당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 근데 군산을 가니까 나이 탓도 있겠지만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업을 막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몰아붙이는 데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식물인데 저는 사실은 식물을 키우는 거를 되게 제일 안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지금 식물이 제일 이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죠. 나이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가 있지만 어떤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인간을 지배한다. 명언이 많은 부분을. 네. 많은 그래서 그 이번 신작 남녘 요람과 그리고 길 이게 이제 환경이 지배해서 탄생한 이번 작품일까요? 길 같은 경우는 꼭 그 환경에 대입시키기는 좀 힘들지만 요번에 처음 보여드리는 건 남녘유람이라는 거는 확실히 내 마음이 좀 따뜻해졌구나 하는 거를 저 스스로는 그걸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옛날보다 굉장히 좀 강한 광선을 좋아하게 됐어요. 포스코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전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그거는 꼭 포스코 관람객뿐만이 아니라 혹여라도 제 사진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이라면 보이는 게 없어도 천천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게 많다 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 사진을 좋아서 좀 소수이긴 하지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보이는 게 없고 심심하고 아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고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이런 걸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여기서 이렇게 보이네 하는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말이다.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그 안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떤 재미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나. 다른 그 후배 작가님께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요즘 사람들은 선명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 그런 화려한 세상 속에서 이런 오히려 희미한 것들 흐릿한 것들에 좀 마음의 차분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나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기게 되고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 사진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회에 뭘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적인 그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미지 그 자체일 뿐이거든요. 어떤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다 빠져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메시지나 어떤 캡션이나 이런 걸 안 달아서 그냥 던져주더라도 저는 제 감성대로 던져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은 그분의 감성대로 그냥 보는 걸 저는 원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제목을 달아주고 캡션을 일일이 다 달아주면 그 캡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시적인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봐.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내 감성대로 그냥 작업을 해서 던져놓으면 분명히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시는 분은 그 보시는 분의 그냥 감성 그 자체만으로 그거를 보시면 거기에서 그분만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좀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좀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포스코 미술관에 또 이제 민병헌 작가님의 작품을 보다 보니 저는 제 자아를 좀 찾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 미술관에서 6월 25일까지 민병헌 작가님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